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.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잡초, 그런데 그 안에 아주 강력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약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.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. 산책이나 등산을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지나 양말에 이 가시돋친 열매가 잔뜩 달라붙어가지고 하나하나 떼어내느라 고생했던 기억 말이죠. 그런데 말이죠. 만약에 이 귀참기만 하던 잡초가 사실은 그 지긋지긋한 비염, 꽉 막힌 코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다면 좀 믿어지시나요?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놀라운 식물의 정체를 알아볼 겁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 볼까요? 과연 이 잡초의 정체는 무엇이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배울 약재의 이름, 바로 창의자입니다. 식물학적으로는 독고말이라고 부르는 식물의 잘 익은 열매를 말하는데요. 놀랍게도 무려 2000년이 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동아시아 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. 이 친구는 이름도 참 여러 가지예요. 창의자, 시이실 등등.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이름이 뭐냐면 바로 양불애라는 이름입니다. 한자 그대로 풀면 양이 짊어지고 온다는 뜻이거든요.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? 맞습니다. 바로 그 뾰족한 가시 덕분에 양 같은 동물의 털에 딱 달라붙어서 씨앗을 멀리 퍼뜨리기 때문이죠. 참 기가 막힌 자연의 지혜가 담긴 이름 아닌가요? 자, 그럼 이제 이 약재가 왜 그렇게 유명한지 그 핵심적인 효능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바로 코와 부비동 문제에 대한 아주 놀라운 효과입니다. 임상에서 창의자는요, 거의 코 질환의 스페셜리스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. 알레르기 때문에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를 때, 또 축농증이라고 하죠. 누렇고 끈적한 콧물 때문에 고생할 때 둘 다 효과가 좋아요. 특히 찬바람만 쐬면 이 눈썹 위쪽이 욱신욱신 아픈 두통, 이거 잡아주는 데는 정말 탁월합니다. 한의학에서는 이 모든 작용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해요. 바로 통비, 코를 시원하게 소통시킨다 이겁니다. 자, 이 비유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. 창의자가 뭐냐? 바로 꽉 막혀서 열리지 않는 자물쇠 같은 코를 딱 하고 열어주는 아주 특별한 열쇠다. 이 이미지 하나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창의자의 핵심 효능은 절대 잊어버릴 일이 없을 겁니다. 아니, 그럼 대체 과학적으로는 어떤 원리일까요? 궁금하죠? 이 표를 보면 아주 명쾌합니다. 우리 몸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주범들 TH2 사이토카인이나 히스타민 이런 것들의 수치를 확 낮춰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염증이나 가려움증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. 거기다가 통증 신호를 보내는 COX2 효소 활동까지 막아주니까 코랑 머리가 아픈 것도 잡아주는 겁니다. 간단하죠? 자, 그런데 말입니다. 이 이야기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. 이렇게나 고마운 약초가 사실은 아주 무서운 독의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? 이 슬라이드가 창의자의 핵심적인 역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보세요. 왼쪽에는 이렇게 훌륭한 치료 효과가 있는데 오른쪽에는 그만큼이나 무시무시한 독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죠. 염증은 가라앉히는데 간을 손상시킬 수 있고 코는 뚫어주는데 신장에 독이 될 수 있다. 이게 바로 창의자의 두 얼굴입니다. 이 독성의 주범, 이름은 좀 어렵습니다. 카르복시아 트락틸로사이드, 줄여서 우리가 CAT라고 부르는데 이놈이 하는 짓이 아주 악랄해요. 우리 몸 세포 안에 있는 에너지 공장, 바로 미토콘드리아를 그냥 정지시켜버립니다. 비유하자면 전국의 모든 발전소가 동시에 딱 멈춰버리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. 정말 치명적이죠.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? 2007년에 방글라데시에서 큰 홍수가 나서 먹을 게 귀해졌을 때 주민들이 이 독고마리를 가공하지 않은 생독고마리를 식용으로 먹었던 일이 있었어요. 그 결과 무려 21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이 숫자는요, 창의자의 독성이 그냥 책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나 현실적이고 무서운 위협인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거입니다. 아니,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이 위험천만한 독을 어떻게 다스렸을까요? 어떻게 그 안에 숨어있는 약효만 쏙 빼내서 안전하게 사용했을까요? 자, 이제 그 기가 막힌 해법을 알아볼 시간입니다. 그 비밀은 바로 수치라고 하는 전통 약재 가공법에 있습니다.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. 첫 번째, 뜨거운 불에 볶습니다. 두 번째, 겉에 뾰족뾰족한 가시가 까맣게 탈 때까지 계속 볶아줘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식힌 다음에
손으로 막 비벼서 다 타서 부스러진 독성 가시들을 채로 싹 걸러내는 겁니다. 정말 놀랍죠? 단순한 열과 마찰만으로 치명적인 독이 우리 몸을 살리는 약으로 변하는 겁니다.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. 생창이자는 독성이 높음, 위험해서 절대 쓰면 안 됩니다. 하지만 제대로 수취한 창이자는 독성이 낮음, 안전한 치료제로 쓸 수 있는 거죠.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창의자를 임상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핵심 가이드라인, 꼭 알아둬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집중해 주세요. 12g, 이 숫자는 꼭 기억해 두세요. 이게 바로 수치된 창의자를 하루에 복용할 수 있는 최대 안전 용량으로 권장되는 기준입니다. 이 용량을 넘어가면 독성이 몸에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. 그리고 창의자를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. 우선 피가 부족해서 생기는 혈호두통 환자는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서 피해야 하고요. 당연히 독성에 아주 취약한 임산부나 수유부, 어린아이들은 절대 금물입니다. 또 당뇨약을 드시거나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다른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.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문장 하나를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. 치료제와 독의 차이는 오직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과 용량에 달려있다. 창의자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약재가 아닐까 싶습니다.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해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, 꽉 막힌 코를 뚫어주는 명약이 될 수도 있다는 이 사실,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창의자로부터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겁니다.